안녕하세요. 6조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융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실 김태영입니다. 6조 프로젝트 주제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드라마 시청률 예측입니다. 목차입니다. 아래의 목차 중 네 번째 목차, EDA, 탐색적 자료 분석까지 제가 발표를 진행한 후 뒤의 내용은 이민석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매 주차별 발생하는 드라마에 관련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 주의 드라마 시청률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1주차 드라마 방영 후 생성되는 기사, 댓글 등 드라마에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2주차 시청률을 예측합니다. 기존 연구와 차별성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각각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시청률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시청률을 예측하고자 하는 회귀 문제로 풀었다는 점입니다. 제안 발표 피드백입니다. 강필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피드백으로 첫 번째, 뉴스 기사, 댓글, SNS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때 서로 다른 수의 문서의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뉴스 기사, 댓글, SNS를 독립적으로 닥투백 방법론을 사용하여 임베딩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주차에 생성된 데이터가 동일한 레이블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주차와 시청률 레이블을 매핑하여 임베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은 섹션 5번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으로는 과거 연구, 영화 누적 관객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참고하여 정형 데이터 선정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형 데이터를 선정해 보았고, 이에 관한 자료는 어펜딕스에 첨부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값이 고정된 데이터가 아닌 주차별로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형 데이터에 관한 EDA는 섹션 3번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받은 제안 발표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데이터 외에 정형 데이터를 함께 추가하여 예측해야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연구와 저희 프로젝트의 차이점은 텍스트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예측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형 데이터 사용에 관하여 많은 수강생분들의 피드백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실험 설계 과정에서 첫 번째, 텍스트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와 정형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정형 데이터 관련 부분은 섹션 4번째 EDA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으로는 시청률 예측 및 검증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률 예측 방법으로는 ROCV를 사용할 것이며, ROCV와 관련된 내용은 섹션 6번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지표는 MSE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피드백으로 데이터의 구체적인 양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는 2019년 드라마 중 30개를 수집하였고, 각 드라마별로 총 7주차의 데이터,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였습니다. 30개의 드라마의 전처리 후 기사의 수는 총 약 26,000건, 그리고 댓글의 수는 약 16만 건입니다. 수집에 관련된 설명은 섹션 3번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 수집 예정인 드라마의 수는 20개이며 최종 드라마 수는 50개입니다. 네 번째 피드백으로는 뉴스 기사와 댓글, SNS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게시물 작성 날짜를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별로 레이블을 달아 해당 기간에만 작성된 뉴스 기사와 댓글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한 사항은 섹션 3번째 데이터 컬렉션 앤 프리프로세싱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발표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의 뉴스 기사와 댓글, SNS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링에서 SNS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인스타그램 예시를 보시면 드라마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였을 때 실제 드라마와 관련이 없는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였고, 드라마와 관련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광고성 글 또는 의미 없는 정보의 게시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SNS 데이터를 제외하고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이제 시청률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30개의 드라마의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였고, 추가로 20개의 드라마를 크롤링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크롤링한 기사 데이터 예시입니다. 기사 데이터에서 저희는 피처로 제목, 날짜, 시간, 저널, 내용, 기자에 관련된
항목들을 크롤링하여 추출해서 데이터로 수집했습니다. 댓글은 네이버 TV 캐스트 영상에서 나타나는 댓글들을 크롤링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관련된 변수로는 드라마 아이디, 네이버 TV 내 전체 구독자 수, 그리고 동영상과 관련된 데이터, 또 그리고 이제 드라마 방영 일자, 회차,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용할 댓글 작성일, 그리고 댓글 공감, 비공감 수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 첫 번째 드라마가 끝나고 5일 동안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터만을 크롤링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예시로 두 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너의 노래를 들려줘와 스토브 리그입니다. 이제 두 기사와 댓글을 보시더라도 어떤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영이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생성되는 데이터가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드라마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스토브 리그 같은 경우는 차트가 한 이제 방영을 하고 4일, 5일에도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3일에 비해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델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의 첫 번째 드라마가 끝난 후 5일 동안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크롤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 전처리입니다. 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처리하였습니다. 컨텐츠를 기준으로 중복된 기사를 제거하였고, 기자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이제 앞뒤 내용을 제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수 문자와 이미지, 그리고 이제 계획 문자 등을 제거하였고, 마지막 운점을 기준으로 뒷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전처리하였을 때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한 토큰의 개수가 100개 미만인 데이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해당 단어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기사 같은 경우는 매우 의미 없는 기사들이 되게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습함에 있어서 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판단하여 100개 미만의 데이터를 제거하였습니다. 댓글 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랑의 불시착 댓글 예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댓글 내에서 NaN 값이 있는 행을 제거하였고, 정규 표현식을 통해 영어와 특수문자 HTML 태그를 제거하였습니다. 그중 이제 작성자의 감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모지는 제거하지 않았고, 연속적인 자음과 모음은 이제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자음과 모음으로 다시 나타내어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3번 전처리까지의 결과를 사용하여 공백 기준으로 문장을 분리한 뒤 토큰의 개수가 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댓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 실제 댓글 전처리 후 예시를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률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청률은 저희는 지금 해당 기사와 댓글이 다음 주차의 시청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드라마별 방영 날짜와 주차 정보, 시청률의 정보를 갖는 테이블을 사전에 구축하였고, 주차별 시청률 레이블은 그 다음 주의 시청률을 값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사 뉴스 데이터의 레이블 값은 또한 이제 한 주에 1회, 2회, 2개의 회차를 방영하는 드라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차의 이제 시청률을 평균을 하여서 주차의 평균 시청률이 이제 해당 기사와 댓글에 레이블링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호텔 델루나 드라마에 관하여 저희가 이제 댓글 레이블링을 한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독 드라마에 관련된 뉴스 기사 레이블링 예시입니다. EDA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드라마 주차 시청률 추세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30개의 드라마 중에서 한 약 10개 정도의 이제 드라마 시청률에 대해 추세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은 드라마별 시청률의 추세는 상이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또 이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서 드라마의 관심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았고, 그 결과 방송 기간 중 이제 드라마의 관심도는 어떤 방영일에 따른 주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률의 이런 패턴 추세와 이 구글 트렌드를 통한 관심도의 추세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시청률과 관심도가 높을수록 생성되는 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왼쪽 이제 시청률 추세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을 보면은 급격하게 시청률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청률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주차에 생성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좀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좀 EDA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빈도수를 확인해 보았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예시로 보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관심도에 대한 추세선과 이제 기사와 댓글이 조금 동일하게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률과 관심도가 높을수록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기사보단 댓글의 빈도수와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변수로 기사와 댓글의 이제 프리퀀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이 드라마 간 이제 다른 드라마 간 텍스트 데이터의 개수의 범위는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간 스케일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그리고 주차별로의 어떤 기사에서 생성되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통한 워드 클라우드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1주차 방영 후 생성된 기사와 그리고 아까 급격하게 올랐던 4주차 방영 후 생성된 기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7주차 방영 후 생성된 기사를 이 세 개의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기사 워드 클라우드 결과 드라마 이름, 방송 요일, 채널, 시청률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방송 시간, 연출, 극본에 관련된 키워드도 조금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 주차에 따른 키워드의 차이가 눈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댓글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댓글 워드 클라우드 결과 출연 배우 이름, 등장인물 이름, 감탄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였고 주차가 진행될수록 드라마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가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주차 방영 후 생성된 댓글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둘리 커플 그리고 조철강, 표치수 등 이제 1주차나 그 이전 주차에서는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드라마 평균 시청률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시청률 드라마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중에서 방송 시간, 방송 요일, 채널에 관련된 평균 시청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방송 시간을 보면은 오후 10시에 방영하는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일에 따라서는 금, 토, 토일 등 주말에 방영하는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보이는 것 같지만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의 드라마가 30개밖에 안 돼서 OCN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드라마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EDA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체 드라마를 통틀어서 시청률에 대한 어떤 분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대한 평균 시청률 분포, 그리고 최소 시청률 분포, 최대 시청률 분포를 알아보았습니다. 세 이제 그래프 모두 어떤 이제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보통 약 4% 정도 됩니다. 시청률이 5%보다 낮은 드라마의 시청률 상승폭은 크지 않았고 시청률이 7%보다 높은 드라마의 시청률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처음에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점점 시청률이 좀 더 크게 상승하는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이런 그 수집한 기사와 댓글에 대한 어떤 텍스트 피처와 앞에서 EDA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를 통한 방영 요일, 방영 시간, 채널, 기사 수, 댓글 수, 이전 주차 시청률, 누적 주차 시청률을 활용해서 이 텍스트 피처와 정형 데이터 피처를 합쳐가지고 이제 더 좋은 시청률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융합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실의 이민석입니다. 5장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부터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발표에서는 월투백을 사용을 한다고 제안을 드렸으나 덕투백을 사용을 하는 것이 저희 태스크에는 더 맞다고 판단을 하여서 월투백에서 닥투백으로 임베딩하는 방법론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바처럼 한 개의 드라마에 대해 7개의 주차가 존재하고 주차별로 다양한 뉴스 기사와 댓글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이
한 드라마에 대해 주차별로 비정형이 있네요. 어쨌든 드라마 아이디와 주차별로 다양한 댓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드라마와 주차에 해당하는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드라마 아이디와 윅에 대한 태깅을 통해서 닥투백을 통해 리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그 결과는 오른편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뉴스와 같고 뉴스를 인베딩한 결과이고 주황색으로 표현을 한 것은 댓글을 표현한 결과입니다. 각각 모두 300디멘션의 더큐멘트 벡터로 인베딩을 하였습니다. 닥투백을 인베딩할 때 적용한 파라미터는 아래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뉴스를 인베딩할 때는 코모란을 사용을 했다는 점이고 댓글을 인베딩할 때는 트위터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모지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이모지들을 함께 인베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를 사용을 하였고 각각의 총 30개의 드라마에 대해서 7개의 주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코드의 개수는 210개가 되고 이를 각각 300차원의 디멘션으로 인베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베딩한 결과를 TSNE를 통해 시각화를 하면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도큐멘트들이 잘 뭉쳐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르게 좀 거리가 있는 인베딩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드라마별로 인베딩을 했을 때이고 오른편에 있는 바는 주차별로 했을 때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드라마별로 TSNE를 했을 때와 달리 주차별로 TSNE를 했을 때는 사실상 주차별로는 크게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장 리서치 프레임워크에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제안 발표에서는 뉴스 기사와 댓글, SNS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다고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 데이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제거를 하였고 오른편에 보이는 바와 같이 뉴스 기사와 댓글을 가지고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300차원으로 인베딩을 시키고 by LSTM과 어텐션 레이어에서 아웃풋 디멘션을 50으로 주었으나 이 부분은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변경할 예정입니다. 입력값으로 사용할 두 개의 도큐멘트 벡터입니다. 300차원으로 인베딩을 하였기 때문에 배치, 1, 300의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딩이 된 상태로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베딩 레이어는 제거하였습니다.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 by LSTM 레이어와 어텐션 레이어를 거쳐 얻은 두 개의 도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컨캣하여 한 개의 드라마 윅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by LSTM 레이어와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디멘션, 즉 여기 보이는 각각의 50차원은 실험을 통해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라마와 윅 리프레젠테이션은 n개와 한 개의 노드를 가지는 히든 레이어를 통해 시청률을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할 로스 펑션은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리서치 프레임워크에서 또 다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안 발표에서는 정형 데이터 시계열 모델과 텍스트 데이터만을 사용한 모델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고 하였으나 새로이 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 모델을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정형 데이터는 앞에서 사용한 메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인 뉴스 기사와 댓글을 모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n개의 메타 데이터를 컨캣 레이어에서 붙여주려고 합니다. 즉 100차원의 텍스트 데이터와 n개의 디멘션을 가지는 정형 데이터 두 가지를 합친 것을 히든 레이어로 내려보내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모델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아래에 제시한 파라미터들의 튜닝을 통해 모델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튜닝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는 닥투백의 인베딩 디멘션과 by LSTM의 아웃풋 디멘션 그리고 by LSTM의 드롭아웃,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디멘션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즉 50과 100, 150 그리고 300까지의 아웃풋 디멘션 사이즈를 변경시키면서 모델을 튜닝을 하여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제시한 파라미터들의 튜닝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n개의 메타데이터의 피처 셀렉션 또한 진행하여 기존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LOCV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드라마 아이디가 1, 첫 번째 주차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는 하나의
주차별로 하나의 레이블에 매칭이 되게 되고, 즉 n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레이블과 매칭이 되는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드라마와 하나의 주차에 해당하는 것을 300디멘션으로 압축을 하여 표현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수만 개에서 350개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히 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OCV를 통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드라마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드라마와 서로 다른 주차에 대해서 중간 발표가 끝난 이후 피드백을 받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드라마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각각의 드라마를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해당되는 드라마를 선별을 하여 각각 n개의 드라마의 특정 주차의 시청률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만을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Attention Based by LSTM 모델에 학습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은 LOCV를 통해 비교한 것이 아닌 특정 드라마의 두 번째 주차 시청률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한 29개의 드라마의 7개의 주차, 그렇기 때문에 203개의 레코드를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하였고,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는 드라마의 첫 번째 주차 데이터와 두 번째 주차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첫 번째 주차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 해당하는 방영이 될 때 이 사이에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주차의 시청률을 맞추기 위한 이 부분을 밸리데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차가 끝나고 세 번째 주차 사이에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세 번째 주차의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맞추는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차에 해당하는 시청률은 실제 시청률은 2.29%인데 저희가 만든 모델인 예측한 시청률이 4.38%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가 유의미한 것인지 판단하기 아직 어렵기 때문에 파라미터 튜닝 및 메타데이터의 피처 셀렉션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안 발표에서 제시한 타임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남은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20개의 드라마를 추가로 크롤링을 하여 뉴스 기사와 댓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시하였던 31일부터 예정되었던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실험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